네, 저희 전자책과 그림책 큐레이션이 벌써 1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는데 또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소심함 극복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소심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었는데 극복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네요. 오늘 소개드릴 제목은 제목에도 이 소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소심했던 직장인이 사람을 세우는 1인 기업 전자책 출판 강사가 된 이야기라는 제일 최근에 쓴 전자책이고요. 이 책은 나연구소 공저 우리 8편 우리는 강사다 그 원고를 또 개인 전자책으로 출판한 책입니다. 여기 소심했던 직장인이라는 거는 저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많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늘 많이 얘기하지만 이 경상도 안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되게 그런 유교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남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쪼그라들어 있었고 뭐 이렇게 장남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죠. 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뭐 또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는 되게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존감도 그렇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제가 어쨌든 그런 제 모습이 싫어서 되게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보고 그죠. 많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이렇게 그런 자신감 극복 그런 프로그램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저 성격이 되게 많이 변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이제 많은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작년부터 강의를 하면서 또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내용은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직장인으로 되었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1인 기업 강사가 되었는지 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지 또 강사가 되고 보니 이 좋은 점과 뭐 힘든 점들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넘게 강의를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수강생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강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이 강사 일을 통해서 우리 책을 보는 독자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계기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강사가 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여기 제목처럼 이 당당히 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소심한 제 성격에 정말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런 어떤 결핍이 나도 정말 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강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이 강의를 잘하든 못하든 뭐 사람이 많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남들 앞에서 어쨌든 내 생각과 나의 어쨌든 지식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가 됐다는 거의 의미는 정말 최고의나 또 진짜 내가 되어가는 거다. 이런 이제 저의 스토리를 담은 그런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미 대표님, 바톤을 이어받아 주세요. 웃지만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소심했던 직장인에 딱 꽂혀가지고 이 네, 책을 고르긴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안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도 그렇고, 그 전자책을 다 읽고 나서, 읽은 중간까지는 정말, 아, 이분이 이 정도로 소심하고 이 정도로 겁이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사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고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되게 많이 변하신 걸 느껴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전자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표현을 전혀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살짝 느낀 게 뭐냐면, 처음 이제 수락산에 갔을 때, 처음 수락산에서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 받았었거든요. 정말 이 1인 기업을 하기에는 되게 이제 순수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겪으면서, 변했다는 생각을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 만들기 과정을 하면서도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랑 그 글을 쓸 때랑 그림을 그릴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만 그 변한 게, 내면에 있는 것까지 100% 변한 모습은 이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시면서 많이 많이 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소심함에, 저는 딱 대표님이 어쩔 때는 가끔가다, 되게, 이게 뭐다, 딱 부러지시긴 하지만, 귀여운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강의하실 때 보면은. 특히 그 대표님의 그 우상이시죠? 김형환 교수님인가? 네네. 그 대표님 첫 강의 듣고 나서, 대표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딱 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은 이 책의 주인공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어쩌다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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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있는 풍선의 모양, 아이가 들고 있는 저 풍선, 네. 바로 요 책이거든요. 자, 요게 뭐 같이 보이세요? 그 막대 사탕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 얼굴인 것 같으세요? 원숭이,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 그렇지. 책. 맞아요. 맞아요. 나무늘보. 자, 그러면 어, 나무늘보는 어때요, 선생님? 느려요. 느려요. 그리고 네? 딱 나무늘보는 우리가 나무늘보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뭘까요? 움직임이 없다. 느리기도 하지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게으르다가 보여요. 어, 그죠? 게으르다. 자, 그런 게으름 때문, 게으른 게 아닌데, 게을러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얘는 게으르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 느린 음, 것 때문에. 자, 그 나무늘보가요. 이렇게 나와요. 어느 음, 날 우연히 얘가 슈퍼스타가 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음, 보시면은 나무늘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책 읽어요. 예, 여기는 뭐 하고 있죠? 나무 매달려 캐고 있어요. 있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신기하고, 저런 게 있어라고 처음 보는 것에는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얘가 동물원에 왔을 때 이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어? 쟤가 저렇게 매달려 있네? 저렇게 붙어 있네? 어떻게 저러고만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이 친구가. 근데 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지만 계속 그걸 보다 보면 어때요? 밥도 매일 먹는 밥 어때요? 지겹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들도 특별한 게 마찬가지였겠죠. 없죠. 음,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어때 보여요? 에, 쟤는 항상 저렇게 있어. 에이, 게을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음, 아이가 나중에 요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지루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엄마들이 동물원에 와서 이제 그 동물원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제는 이 아이가 아닌. 그러다 보니 음, 엄마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얘는 게으른 동물이니까 너네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얘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음, 이제 고정관념과 아이에게 안 좋은 저기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근데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듣질 못하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몰라. 근데 어느 순간 관심이 없어지고 얘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동물원 측에서는 어떻겠어요. 안타깝지만 얘를 처음에는 잘 보이는데 뒀다가 나중엔 조금씩 안 보이는 쪽으로, 다른 음, 동물들을 앞으로 얘는 뒤쪽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예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지게 된 거예요. 인기가 음, 없으니까. 음, 그러니 얘는 좀 얼마나 또 소심해지겠어요. 그러니 사육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 아이에게 책을 하나 권해주는데, 그 권해주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안타까우니까 얘 쳐다볼 거 아니에요. 사육사가 와가지고. 네. 근데 눈빛을 보잖아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사육사에게 눈빛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너무 슬프게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그 얘는 인지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육사를 보려고 이렇게 매달려 있던 팔을 놓게 되는 거, 한쪽 팔을. 사육사에게 음, 인사하려고 팔을 딱 뗐다가 얘가 팔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쳐요. 음, 이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사육사가 보고 있는데 다리를 다쳐요.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어이구야. 다리를 다치니까 안타깝잖아요, 또. 그래서 네. 치료를 해주고 가기 전까지 책을 보라고 사육사가 이렇게 책을 한 권 줍니다. 책을 한 권 어, 주는데 나무늘보가 이 책에서 뭔가를 봐요. 무언가를 보고 계속 거기에 뚫어져라 그 책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책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나무늘보는 네. 책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뜯어 이렇게 씹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밟아보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 책을 이렇게 펼치죠. 펼치는 순간 이 나무늘보가 거기에 고정이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숲이 있어요. 숲이 있고 숲에 이렇게 나무늘보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 이 광경을 계속 보는 거죠. 이 광경을 왜 봤냐면 나무늘보에 어른 나무늘보가 붙어 있는데 엄마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 동물원에 동물들이 올 때는 아기 때 오잖아요. 엄마랑 떨어져서 아기 때 와서 엄마의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음, 근데 나무늘보가 그 그림에서 엄마를 느끼고 엄마를 보게 되고 숲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숲에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동경의 대상이 그 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책만 무심코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라? 나무늘보가 책을 보네? 그러니 신기하겠죠. 아, 그렇네요. 어, 신기한 광경. 그렇죠. 네. 새로운 걸 또 보게 되는 거겠죠, 사람들은. 음, 그래서 나무늘보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신기한 나무늘보, 책 보는 나무늘보라고. 그렇죠. 책 보는 나무늘보라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무늘보가 다시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살아나겠죠. 근데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사람들은 다시 나무늘보를 더 위대하게 보고 관심거리로 보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나무늘보를 슈퍼스타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요, 결국 쫓겨날 위기에 처한 나무늘보에게 누가 사육사 아저씨가 건넨 그림책 한 권으로 인해서 이 그림책을 보는 나무늘보는 결국 사람들에게 다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무늘보는 나무늘보일 뿐인데 사람들은 나무늘보의 행동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나무늘보를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하고 외면하기 시작하죠. 음,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아이들의 편견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 때문에 그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음, 결국 자기만의 잣대로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날리는 통쾌한 반전이 있는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부패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그림과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대표님께서 자존감이 소심했던 마음을 글쓰기와 작가가 되시면서 작가 배출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만의 일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 다시 자존감을 극복하고 소심했던 마음을 이겨내고 1인 기업 대표님이 되신 것처럼 남은일보 또한 우리가 보는 편견과 우리가 보는 시각의 관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소심해지고 작아질 수 있지만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런 시선 따위는 듣지도 않는 거죠. 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은일보는.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봤는데 책 안에 보여. 누가? 숲이 보이고 엄마의 모습이 보여서 엄마에 대한 꿈을 꾸거든요. 마지막에 장면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고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유명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그저 동경하고 바라만 보고 있던 책을 덮음과 동시에 이 아이는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책에서 보던 숲으로, 그러니까 이 열린 결말이에요. 결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은 특별한 남은일보에 대한 매스컴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뉴스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너무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근데 얘는 계속 이 책만 보다가 결국 엄마에 대한 꿈을 꾸고 숲에 대한 숲을 동경하고 그런 생각을 혼자만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그 다음날 동물들은 난리가 났어. 왜? 최고의 슈퍼스타 남은일보가 사라졌거든. 책 한 권만 발랑 남겨놓고 이렇게 책을 남겨놓고 얘는 사라졌어요. 남은일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하고 결말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묵묵히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얘가 소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다시 나갔다는 그런 열린 결말로 소심하면서 자신감을 찾고 글을 쓰고 그걸로 인해서 강사의 길을 걷고 계시는 대표님의 그 가치관, 대표님의 소신,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런 나만의 생각들?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이 책을 설명을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가 막 영감이 떠올랐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산에 가면은 많은 나무들과 이렇게 풀들이 있는데 다 각자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뭐 나무가 다른 나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는데 사람만 유독 그런데 특히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랑 뭔가 뭐 피부색이나 이렇게 사는 거나 다른 사람들은 되게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게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 정말 그런 게 이게 좋고 나쁘고 아래 정말 다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타인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나무늘보는 그냥 나무늘보일 뿐인데
또 나무늘보가 또 책을 보니까 특별한 게 돼버렸었잖아요. 거기서 또 많은 생각들이 들고 정말 나답게 산다는 거는 정말 자기 생긴 대로 너무 나무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사는 게 맞지 않나. 결국 또 나무늘보가 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역시나 우리 자연스럽게 사는 게 최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네요, 이 책. 재밌죠? 네. 그림도 산뜻하고 귀엽고 예뻐요. 음, 어떠세요? 예뻐요, 좋다고. 대표님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오늘 물에 빠지셔서 그러신 거예요? 방금 할 말 다 해갖고 아직 그 다음 멘트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너무 웃기네. 질문이 질- 네네. 너무 힘든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질문.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어쨌든 나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 가치관대로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의 이번 전자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소심했던 직장인이 사람을 세우는 1인 기업 전자책 출판 강사가 됐다는 거는 내가 글을 잘 썼던 안 썼던 간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네, 그죠? 그게 사람은 뭔가를 처음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 음, 부분들이. 근데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고 그래서 나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을 갖추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귀엽고 깜찍하고 둔하지만 게으르지 않아요. 나무늘보는요, 자기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무늘보가 그렇게 있는 거는 저희가 가끔 이제 지치고 힘들 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멈춰서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늘보는 그 공간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얘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게으르거나 느려서 불행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만이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 이 어쩌다 슈퍼스타가 된 나무늘보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무늘보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숲으로 자기가 그리워하는 엄마를 찾아서 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고,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틀에서 바꿔놓는 그런 유쾌, 상쾌, 통쾌한 재미있는 그림책이라는 거. 맞아요. 우리가 뭐 느리다, 빠르다, 또 이게 지극히 다 저거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더 느린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빠른 게 되고, 또 빠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느린 게 되는데, 또 나무늘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네요. 거지. 예, 모든 게 다 맞아요. 상대적이라는 또 깊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고, 자, 그럼 우리 유경수 대표님, 저희가 지금 두 권의 전자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우리 김복자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음, 저는 이 어쩌다 슈퍼스타 남원을보 책을 아까 그냥 구글로 한번 찾아는 봤거든요. 오, 근데 저도 겁나게 소심해요. 음, 이렇게 바뀐 건 얼마 안 됐어요. 음, 소심함의 끝판왕?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말로 전해질 때 점점 이렇게 움츠려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시집을 오고 편의점을 하면서 사람을 자꾸 대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좀 음, 늦게 낳았지만은 그 아이 때문에 학부모라는 저 자리에서 학교를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이 음, 성격이.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서로 처음에 사람들 저를 보면 소심하게 안 봐요. 저도 되게 소심하거든요. 상처 음, 쉽게 받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저 나름대로 부딪히면서 바꿔가는 스타일, 바뀌었다는 스타일에 바꿔가지는 못했는데 바뀐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럼 사람들의 씌워진 프레임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무순열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친구가 이 아이를 딱 바라보던 시선은 정말 그냥 나하고 다르니까 조금 괴물로 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에 자꾸 이렇게 움츠려드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안 갈 소리는 안 했는데 조금 이렇게 움츠려진 모습을 봐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괴물이야? 엄마? 이렇게. 아이고, 네. 속상하네요, 속상해. 네. 그래서 그런데 괜찮았어요. 저는 우리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너는 하트 입술이야. 섹시해. 그렇게 그 아이 제가 변하면서 그 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자꾸 했더니 지금 중2가 됐는데 중2 아이가 한참 미모를 가꾸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될 나이에 자기 미모는 안 가꿔요. 우선 마스크 생활 한 2년 반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가려졌는데 처음에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마스크를 벗으면 이상할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괜찮아. 엄마가 수술 시켜주는데 3번 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이제 다 커서 하면 1번인데 지금부터 하면 3번이야. 어떻게? 네가 정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아니 엄마 그럼 1번 할래.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아이도 어떻게 보면 소심한 성격에서 지금은 누구보다 정말 중2 사춘기가 아닌 정말 너무 이쁜 중2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쩌다 슈퍼스타는 저이기도 하지만 우리 딸아이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그래요. 우리 딸아이를. 아이고,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인정을 못하는데 우리 딸아이 친구들이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어쩌다 슈퍼스타처럼 바라봐요. 근데 우리 딸애는 그냥 그런 게 또 좋고 그러니까 소심함의 끝판왕이 저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딸아이가 지금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극복을 해가고 있고 자꾸 이제 이렇게 들어서 무언가를 듣고 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극복 중입니다. 아직은 다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아닌 이상에서야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상대방들을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고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 내가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아이를 바라볼 때 그때는 정말 소심함의 끝판왕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 아이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러니까 소심함이 둘이 뭉치면 더 으쌰으쌰가 돼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아이하고는 지내고 있고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유,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유, 너무 훌륭하고 멋진 엄마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리가 똑같습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저랑 똑같은 미니미가 있어요. 우리 딸아이도 오늘 머리가 이래요. 맞아요. 우리 뭐 사진 찍어도 다 각자 자기 얼굴밖에 안 보듯이 우리 남들이 우리가 관심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고 남들이 뭐라 하는 그 전혀 신경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남들 관심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네,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유경숙 대표님은 뭐 어떠셨어요? 이게 책 소개 들어보시고? 예, 저도 어쩌다 슈퍼스타가 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그래서 소심해가지고 친구가 없었어요. 내 앞에 앉는 친구, 내 뒤에 앉는 친구. 얘네들은 저한테 이제 말을 거니까 제가 대답을 하고
제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말이 없었는데 고1 때부터 조금씩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조금 이제 소심한 것 같으면 제가 가서 먼저 말 걸어주고 같이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은 또 어릴 때 조금 약간 소심한 것 같았었는데 친구들이 우리 딸 주변에 엄청 몰려들어서 우리 딸은 밥도 안 먹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어.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전학을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마지막 6학년 때 또 전학을 가게 돼서 아이고. 어 다니던 학교에 가고 싶어, 새로운 학교에 가고 싶어 이러니까 우리 딸이 다니던 학교에 가면 옛날 친구들 만나서 좋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좋고 이러더라고요. 음,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다녔던 학교를 다시 갔어요. 의논 끝에. 그래도 또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옛날 친구 만나면 반가울 거라고 야, 딸이 인제 옛날 친구들 만날 거라고 한껏 뽐을 내고 생전 안 끼고 다니던 준비만 해 놨던 안경을 끼고 막 마음껏 꾸미고 갔는데 우리 딸이 이 성씨가 송이거든요. 송, 송지홍인데 음, 이제 친구들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자." 선생님이 이러시니까 제가 문 밖에 있었거든요, 교실 문 밖에. 그랬는데 우리 딸이 송지홍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 별명을 생각했겠어요. 음, 들어가는 별명 엄청 많잖아요. 그래 갖고 음, 송 들어가는 별명들을 생각하고 막 웃나 봐. 킥킥킥 막 웃어요. 음, 우리 딸이 또 유머가 많아 가지고 엄청 애들 모아 놓고 얘기하고 웃기고 이러거든요. 음, 그 생각이 막 다 났나 봐. 지네들은 그래서 막 킥킥킥 웃는데 우리 딸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안경을 들어 올리고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옆에 있는 줄 알면 진짜로 울까 봐 제가 음, 었어요.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음, 또 걱정이 돼서 점심시간에 살짝 와 봤거든요. 교실에 점심 먹으러 가고 아무도 없어요. 음, 그래서 식당에 가 봤더니 우리 딸은 밥도 안 먹고 얘기하고 있고 친구들이 빙 둘러 서 있더라고요. 이 음. 야, 그래도 따님이 엄청 긍정적인데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쪼금 활발하고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앞에 나서고 싶어 가지고 무대에다 세워 놓으면 그냥 뛰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음, 부끄러워 가지고. 음. 그랬는데 그렇게 활발해졌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어릴 때 특히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유교 문화나 이런 뭐 가부장 그런 것 때문에 소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또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부모님들이 애가 내성적인 걸 또 되게 그걸 나쁘게 봐요. 성격풀인데 이제 애들이 내성적인 거를 왜 이렇게 그러냐고는 막 잔소리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적이 아닌데 그냥 외향 내향 성향을 보인대, 그죠? 너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냐 아이들 앞에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더 소심해지거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부모님도 우리처럼 어릴 때 소심했었기 때문에 어,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그걸 또 어, 방법을 모르셔서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참 이 드는 생에 제 책에는 정말 다양한 고객 니즈가 있어요. 정말 소심한 사람들도 관심 있고 직장인도 관심 있고 1인 기업가 강사들 요 4개 키워드를 다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참 갑자기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한테.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다시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신 우리 김복자 유경수 대표님은 이 소심이라는 단어 그래서 왔어. 내 얘기 안 해 그래서 오신 것 같아, 그죠? 내 얘기 안 해. 잘 오셨어요, 유경숙 대표님. 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자기 소심함을 얘기하면서 누가 더 모임을 하면은 만들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별거 아니네. 그 맞아요. 심한 사람이 옆에 있었네.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저도 되게 많이 소심하거든요. 우리 오늘 소심한 사람만 다 모였네.
그러니까 그런 모임 가면 되게 재밌어요. 소실험 사람 모이면 또 되게 재밌고 또 우울증 가면 또 재밌고 나는 별거 아닌 사람 더 나보다 우울한데 뭐 되게 서로 사람 되게 재밌어 그런 모임 가면은. 그죠? 그런 모임이 서로 괜찮습니다. 참 소심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친해지는 저희는 것 같아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20분이었는데 오늘 웃고 떠들어 너무 시간이 오버된 거 아닌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쾌하게 아주 그냥 잘 시간이 팍 갔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소심한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재밌었나 봐요. 내 네, 소심은 소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더 심한 사람들 많아 보면은. 여기 얘가 얘기하잖아요. 어쩌다 슈퍼스타가 된다니까요. 저희들은 다 슈퍼스타입니다. 소심한 슈퍼스타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은미 대표님께 여기 전자책을 보내드려. 은미 대표님 두 분 다 전화번호 아시죠? 김복자 선생님은 저희 방에 계셔서 네. 제가 지금 드렸고 아, 유경숙 대표님은 네. 저희 방에는 안 계시고 나연구소 방에는 계세요. 그죠? 예, 제가 보내니까 미 대표님은 제가 전자책 카톡으로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이렇게 큐레이션하고 서로 이렇게 각자의 이렇게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었고요. 아무튼 이게 저희가 오늘이 18회인데 매주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다음 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반갑게 뵀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정말 이 전자책과 그림책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대표님 감사드리고 이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